자, 반갑습니다. 금일의 영상 주제는 빌 게이츠와 삼성도 주목하는 이 텐베거 성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성장하는 사업하고 도태하는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첫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앞전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2차 전지하고 제가 비교를 하면서 이 사업이 왜 성장성이 높은지, 그리고 왜 매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이걸 왜 투자하는지 알아야 좀 이제 수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장의 움직임에 투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변동성도 크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건 같은 걸 좀 이제 알고 투자해야지 시장이 빠져도 이게 성장성이 있구나 하면서 좀 홀딩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제품의 수명주기 그래프인데 우리가 오늘 일단 테마주는 제외를 하자고요. 성장하는 텐베거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는 항상 이 도입기와 성장기 요 사이에 있는 종목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텐베거 종목은 끝까지 다 먹지는 못해도 수익이 난다는 근거가 있으면은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겠죠. 자, 이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산업의 성장 조건인데 일단 국내에 국한이 되지 않는 전 세계적인 산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는 대기업의 진출로 인해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면 안 되고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국가의 지원 역시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지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그리고 윤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예전에 산업을 저렇게까지 키워가면서 올라간 게 반도체였고 그 다음이 2차 전지였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만약에 고른다. 종목은 저 위에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첫 번째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당연히 사야 되는데 거기에서 실적이 받쳐줘야 됩니다. 일단 기업의 덩치가 바로 뭐냐면은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 주식 곱하기 주식수.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 이익은 한 이제 10% 정도는 나와 주어야 돼요. 왜냐면 이 덩치 같은 걸 유지하려면은 당연히 실적이 나와줘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실적을 어느 정도 뽑아주는 애들이 좋겠죠. 성장성도 있으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3번 이상 뉴스에 3번 이상 노출된 테마주 현대사료하고 한일사료 예전에 미친듯이 올라갔는데 이 전쟁 때문에 올라갔죠. 전쟁 때문에 올라갔는데 예전에 대상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대상 얘가 식량 관련주였습니다. 사실 식량 관련주라기보다는 식량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 갑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어느 정도 노출된 브랜드 파워가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네,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가지고 기사를 한번 볼게요. 2차 전지는 4차 산업혁명과 탄소제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수단이다. 스마트폰, 드론 등 수많은 전자기기가 2차 전지를 통해 구동되고 있고 이는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2차 전지 등 미국, 중국, 베트남 투자 76% 늘었다. 삼성전자, 현대차, 미국 차세대 2차 전지 업체의 투자로 대기업의 진출이 있었고 새해부터 전기차 530만원, 수소전기차 660만원 세제 감면, 전기차 6만, 수소차 1만 시대 연다 충전시설도 확대. 2019년 12월 19일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에 필수적이었고 지금 모든 국가가 탄소 중립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필수 산업이었고 전기차 관련주 이거는 말하면 너무나도 그냥 입 아픈 종목이죠.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했는데 앞전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특히 인터플렉스 같은 애는 6000%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가 올라가기 전에는 대기업에 좀 이제 먼저 진출이 있었고, 베트남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루어졌고, 삼성전자, 현대, 테슬라도 뛰어들고 산업이 크기 굉장히 좋은 여건을 또 이제 국가에서 마련을 해주었죠.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주포 얘기하고 뭐 큰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얘네도 뭐 수급적인 측면이어가지고 뭐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주를 좀 이제 고르자면은 정말 큰 기업의 이 CEO가 어떠한 곳에 좀 이제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어떤 거에 좀 이제 관심을 가지는지, 이 자금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CEO가 뭐라고 했냐면은 기후 변화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 2030년까지 애플의 모든 제품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 애플 따라가고 아마존, 월마트 같은 대기업도 쫓아가고 요즘에 뭐 로봇도 뜨고 있고 챗 GPT, 인공지능 사업도 뜨고 있는데 뭐 친환경하고 미래 성장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좀 이제 수요가 폭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력인데요. 다음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미국 등 주요 테크 선진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에너지다. AI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해선 전력 확보가 필수다. 전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를 탈탄소 패러다임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선진국이 처한 딜레마다. AI 전기 사용량 2027년에 한국가 연간 소비량과 맞먹을 것. 인공지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2027년에는 한국가가 사용하는 양의 전기가 추가로 소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예로 검색에 생성 AI를 통합하는 테스트 중인 구글을 들었다. 구글은 현재 하루 최대 90억 건의 검색을 처리하는데 만약 모든 검색에 AI를 사용한다면 약 29.2TWh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아일랜드의 연간 전력 소비량에 해당한다. 자, 뭐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게 결국에 전력 수요는 증가하는데 탄소 배출하면 안 된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깨끗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산업은 발전을 하고 좀 그러니까 탄소 같은 거 배출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것들은 좀 이제 후퇴가 될 수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석탄 같은 것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장기적인 추세에서 보면은 나중에 좀 이제 전기차 시장에 왔을 때 이 친구도 좀 이렇게 침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 발전원별 그 탄소 배출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낮은 게 어떤 것이냐, 이 원전이란 것이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적고 원자재의 단가가 굉장히 싸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은 탈탄소 시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냥 이제 아무 걸로나 생산하고 아무 걸로나 그냥 이제 전기 생산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시장이 커지겠냐?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시장 규모도 커질 수가 있겠죠.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침체할 수가 있고 좀 이게 탄소 배출이 적을수록 좀 이렇게 뜨는 사업이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전 세계가 다 해야 됩니다. 제가 백날 떠드는 거는 그냥 아무런 그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2차 전지도 미국에서 뭐 테슬라 나오고 삼성, 현대가 미국, 중국에 투자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떴던 산업이었습니다. 기사 한번 볼게요. 미국 에너지부 노후 원전 재가동 위해 12억 달러 추가 투입. 미국 최대의 무탄소 공급원인 원자력은 2035년까지 100% 청정 전기를 달성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시는 게 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우라늄인데, 이 에너지가 뭐냐면 이 원전의 원자재입니다. 이 우라늄 그 1g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석유 9톤,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에는 3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훨씬 큰 이득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그 전 세계가 그 원전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원전을 좀 이제 터부시했다가 다시 미국 같은 경우도 노후 원전을 돌리고 탈 원전도 유턴하는 계기가 된 것은 바이든이 원전은 친환경이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친환경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윤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죠. 일단은 이 원자재 관련주를 보시면은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뭐 오르비텍 정도가 있고 미국에는 이런 ETF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원전 시장이 커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 전원별 정산 단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21년보다 22년에 엄청나게 올랐죠. 원전 같은 경우는 싸졌는데 딴 건 단가가 엄청 비싸졌습니다. 22년에 터진 러우 전쟁 때문에 유례 없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좀 이제 전력 단가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리고 뭐 석탄 같은 경우에는 약 3배,
LNG 같은 경우에는 4.5배, 신재생에너지는 4.5배 이상의 단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봐도 좀 이렇게 원전을 돌리려고 하는 이유를 좀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결국에 우리는 싸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탄소까지 나오면 안 되니까. 뭐 당연히 탄소 중립도 중립이고 단가도 뭐 단가지만은 우리만 하면은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근데 원래 탈원전을 했던 국가들도 지금 다시 원전을 하기 위해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뻑하면 이제 에너지 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에너지 자립에 대한 그 욕구가 되게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고 친원전 기조를 밝혔다. 근데 이걸 누가 했냐면은 최초 탈원전 나섰던 이탈리아에서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이죠. 스웨덴 탈원전 유턴 선언 20년간 원자로 열기 짓겠다. 기후협약연대에 따라 탄소 중립 달성 압박이 심해지면서 탄소 배출이 없고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원전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마저 커지자 탈원전을 선언했던 국가들이 다시 유턴하는 모양새다. 원전은 영국,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러우 전쟁 이후에 거진 모든 유럽 국가는 탈원전을 유턴했습니다. 심지어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문에 이미지도 더 안 좋습니다. 근데 생존을 하기 위해서 원전을 돌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영국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이 정도면은 거진 전 세계적인 규모죠. 스웨덴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원자로 개발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죠. 빌 게이츠 기후위기 원전이 답이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1.5도 한도 목표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중국 전 세계 신규 원전의 절반 차지한다. 그리고 어떤 미국의 주도권까지 뺏을 것이다. 그리고 바다 위에 소형 모듈 원전,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기획. 이제 조선사들도 원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해상 원전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하고 협약을 맺고 있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하고 지금 인도 해상 원전에 좀 이제 진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전기차, 이 전지하고 원전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전지 관련주 잘 올랐다는 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기차의 시장의 규모가 2030년에 3,500조 규모의 급성장이 나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진짜 많아요. 벤츠, 현대, 기아, BMW, 폭스바겐, 그리고 쌍용차, 지금은 KG 모빌리티가 됐죠. 근데 이게 원전은 할 줄 아는 회사가 정말 몇 개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에코 삼형제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예전에 미친 주식이다 이 말 나왔죠. 물론 에코는 상승폭이 좀 비상식적이긴 했어요. 10,000% 이상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게 시총이 가볍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첨보 같은 경우에는 얘가 800% 정도, 그리고 LG화학 얘가 300% 정도, 그리고 삼성 SDI 얘도 여기 있는 바닥권에서 300% 정도,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인기가 아예 없는데 예전에 그 후성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관련주였거든요. 얘도 300% 정도.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게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즈였거든요. 얘도 한 50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한 이 정도의 상승 범위는 원전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 삼형제 같이 올라가는 거는 운도 좀 따라줘야 될 것 같아. 배터리 아저씨 말고 원전 아저씨 나오면 혹시 모르겠죠. 아무튼 간에 그 시장 규모가 만만치 않은 거는 당연히 러우 전쟁도 한 건 했어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SMR로 대체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이게 후쿠시마 때문에 너무 이미지가 안 좋고 대형 원전이 부동산을 차지하니까 원전이 친환경 맞는데 더 안전하게 만들자고 해가지고 나온 게 소형 원전입니다. 2050년이면은 너무 먼 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대형 원전에 대한 수요도 일단 되게 큽니다. 이 규모도 한 650조에서 해체까지 치면은 한 800조가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은 현재 수주 잔고도 굉장히 잘 채워졌고 긴축 경제에 반도체하고 기술주 현재 실적이 다 안 좋고 적자까지 전환하는데 원전 관련주 보면은 이 긴축의 경제에 굉장히 잘 피해가고 있습니다. 긴축 때문에 주가는 깎이고 있는데 실적은 방어가 잘 되고 있어요. 주도주는 실적도 같이 좋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출 국가이고 기술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걸 좀 이제 돈 많은 국가가 우리 걸 사줘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할 줄 아는 국가하고 경쟁사가 몇 개 없다고 했죠. 시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설계, 해체까지 할 수 있는 국가가 실질적으로 몇 개 되지가 않아요. 원전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 중 하나다. 입지 등을 따져 건설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술력과 기반 시설을 갖춘 국가도 많지 않다. 반면 규모 면에서 2050년까지 600기, 최소 3천조 원 이상의 세계 원전 시장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원전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졌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7월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의 조건부로 포함하면서 투자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서다. 우린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경쟁력도 있습니다. 사고도 뭐 위험한 사고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메리트가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마일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얘는 이것 때문에 탈원전 기간이 굉장히 장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원전을 이제 생산을 해도 우리보다 뭐가 비싸냐? 이 단가가 좀 되게 비쌉니다. 일본은 뭐 기술 같은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웨스팅하우스가 앞전 그 도시바에 인수됐던 그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2012년에 만약에 공사를 맡겼어요. 원전의 공사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최소 짧아야 뭐 거진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게 2012년에 수주 받아가지고 뭐 20년이나 22년까지 완공해야 된다라고 뭐 계약을 했는데 이게 계속해가지고 납기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 점에서는 굉장히 또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바라카 원전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요. 원전은 할 줄 아는 기업도 몇 개 없고 설계부터 해체까지 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원전 수출 5대국에 한국도 끼어 있는데 그냥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그건 지정을 한 겁니다. 제가 그냥 한국이 무조건 좋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 산업의 성장 조건을 볼 텐데, 자,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국한이 되지 않으면서 당연히 대기업의 진출도 있고요. SMR 원전을 경북에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 같은 걸로 지원을 하고 있죠. 윤 대통령도 자기 입으로 원전을 철철 넘치게 그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뭐 국가의 지원도 지원인데 지금 이게 신재생 에너지 표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이 제일 낫죠. 여기에서 보면 한국이 꼴찌잖아. 우리가 이게 사계절이 뚜렷해서 그렇습니다. 뻑하면 날씨가 바뀌니까 우리가 좀 친환경하기에는 되게 불리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 이 비중이 낮은 국가일수록 얘네가 뭘 하고 있냐?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 뭐 인도, 그리고 여기 굉장히 공장 같은 게 많죠. 근데 여기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딱히 필요가 없어요. 공장 같은 경우에도 몇 개 없고, 뭐 사실 얘네는 그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보다는 좀 명품 국가잖아요. 거대한 양의 뭐 설비, 뭐 자동차, 뭐 독일 3사 정도? 이거 말고는 몇 개 없습니다. 거진 뭐 명품으로 좀 이제 먹고 사는 국가고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의 그 수출 국가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다음 기사도 한번 볼 텐데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중국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국 나오죠. 곧 프랑스 제치고 세계 2위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원전 부활 힘찬 날개짓. 왜 그러냐? 최근에 그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뭐 전 세계에서 이제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공장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죠. 이 공장 돌리려면은 결국에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윤 대통령 탈원전 폭탄에 뭐 폐허가 됐다. 철철 넘치게 지원을 해주겠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전기 생산 단가당 좀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인도하고 신산업을 하는데 거기에도 원전이 껴있죠. 그러니까 시장 걱정은 하지 마시고 발전하는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그 아쉽지만은 그 시장은 100% 그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제 기업하고 그 종목을 맞추는 거지 시장의 그 데드캣 바운스를 명중시키는 게 아닙니다. 너는 뭐 전문가였던 놈이 뭐 그것도 못하냐 그러실 수 있겠지만은 뭐 북한이 다들 미사일 언제 한 번씩 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몇 시 몇 분 몇 초에 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러우 전쟁에서 군사학자들 뭐 지리학자들 예측을 들어보면은 그 전쟁이 난다는 데이터는 있었는데 뭐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22년 2월달 이때 전쟁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맞춘 사람이 정확하게 있긴 한데 그 사람은 일단 뭐 주식 투자자가 아니고 철학가였어요. 뭐 종전은 나중에 하겠죠. 그러면 시장에 뭐 한번 불장은 나오겠지. 근데 이게 또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일어날지는 좀 예측하는 게 어렵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영상 하나 찍어가지고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거 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영상으로 좀 이제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시장을 맞추러 온 게 아니고 종목을 맞추려고 온 겁니다. 2023년 그 7월까지 23년의 그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느냐? 사실 안 좋았어요. 이때 반도체도 작살났고 여기 무역수지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적자만 기록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흑자 이렇게 좀 이제 돌아섰죠. 반도체 이때 수요 떨어져가지고 안 팔리는데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가지고 오릅니다. 비싸게 생산하고 싸게 사가지고 들 팝니다. 무역수지 적자 날 수밖에 없었겠지. 그리고 SK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도 박살났었죠. 근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미국에서 그 인공지능, 그 엔비디아 있죠? 이거 열풍 불어가지고 주가는 또 이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하방 같은 걸 예측한 사람들 어느 정도 맞긴 했는데 또 지수 관점에서 보면은 또 틀렸어요. 그만큼 이제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 있는 그 적자인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한 업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시면은 2차 전지라고 보이실 겁니다. 2배 이상이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왜냐면 수출 같은 경우는 이때 앞전부터 늘어났거든요. 근데 주가만 안 올랐어요. 다음 기사 보면은 이게 2019년 기사인데 전기차 뭐 1월, 10월 수출 전년비 몇 퍼센트 증가? 103%가 증가했다. 그리고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를 계속해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 당시에 매출도 늘었고 뭐 무역 수지에서도 전기차가 효자 역할을 해줬는데 하필 또 이제 올라갈 때는 언제 올라갔냐? 시장이 진짜 안 좋을 때 주인공격인 종목이 돼가지고 전기차가 올라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기사 보면은 이게 2019년이잖아요. 근데 그때 시장도 뭐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2019년에 에코프로 차트거든요. 이 당시에 뭐 고점이 한 3만원 찍고 나서 이 친구가 한 11,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아니 그니까 뭐 전기차도 굉장히 잘 팔았는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제 하나 더 볼 건데 포스코가 있죠. 그리고 포스코 보면은 2차 전지 뭐 신성장 동력이다 라고 했는데 얘도 딱 마이너스 반토막이 났어요. 이 당시에 코스닥만 마이너스 40%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 무역전쟁 때문에. 그때 대북 테마주 거품이 싹 빠지고 종목들도 다 녹아가지고 뭐 실적에 따라서 뭐 부각을 받는 종목이 몇 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죠. 발전하는 산업은 다 발전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주가가 그 기업의 가치를 좀 이제 반영을 받지 못하고 그날 좀 이제 인간의 그 감정만을 좀 이제 반영하기 때문에 요즘에 또 신용장고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적은 돈으로도 주가가 좀 이제 많이 떨어집니다. 이때입니다. 여기 2017년에 한번 이렇게 쫙 올려놓고 나서 이때 대북 테마주 열풍 불었죠. 줄기세포 같은 것도 좀 껴 있었는데 미중 무역전쟁 한번 딱 터지고 나서 이 932포인트에서 551포인트까지 빠집니다. 이때가 코비드 전이에요. 코비드 전에도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 우리가 지금 긴축하고 그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가는 계속 빠지는데 발전하는 사업은 그 발전을 계속해가지고 거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못 따라가는 기업은 쇠퇴합니다. 예전에 그 한진해운도 상장 폐지가 됐었고 뭐 소리바다 같은 애들 상장 폐지가 됐었죠. 그리고 뭐 코원플레이 같은 애들도 상장 폐지가 됐었고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뭐 저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고점을 명중시키세요. 뭐 이러지 않습니다. 주식은 그 좋은 거 사놓고 기다린 다음에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산 가격 이상으로만 좀 이제 올라오면 이기는 게임이란 거죠. 명확하게 내가 좋은 종목을 분석을 했다면 뭐 북한이 미사일 한 방 쐈다고 그걸 팔 필요가 없어요. 중동에서 뭐 전쟁 터졌다고 해가지고 그 기업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은 그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올라갈 건 올라가고 쇠퇴할 건 좀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전하는 산업은 나중에 그 돈이 풀리게 되면은 그 가치는 결국에 시장이 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싸게 매수하시고 매수하기 전에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포기하지만 않으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종목도 반드시 빛나실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명문 주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